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스마트 강의는 해석서 제2119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해석서는 기업이 금융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자기지분 상품을 발행할 때 기준서 제1032호와 제1109호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기업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는 대여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시장에서 다른 투자자에게 대여금을 매각하는 방법. 두 번째, 만기나 이자 지급 조건을 재협상하는 방법. 세 번째, 채권 대신 채무자가 발행한 지분 상품을 인수하는 출자 전환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서가 다루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출자 전환이라고 부르는 거래에서 지분 상품을 발행하여 금융부채가 소멸될 때 지분 상품을 발행하는 기업의 회계 처리를 다룹니다. 이 해석서는 크게 세 가지 회계 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발행된 지분 상품이 지급한 대가인지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 지분 상품이 어떻게 최초 측정되는지를 검토하며, 세 번째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를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가입니다. 이 해석서는 지분 상품의 발행자의 회계 처리를 다루고 있으나 몇 가지 제외되는 상황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채권자가 기존 주주로서 행동하는 거래에서 금융부채 소멸, 지분 상품 발행이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 해석서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거래 전후로 동일한 실체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는 금융부채 소멸과 지분 분배 또는 출자 요소 간의 대가 배분이 항상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해석서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초 거래 조건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 금융부채를 소멸시키는 거래는 기준서 제1032호에 따라 회계 처리하므로 거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계 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제는 금융부채를 소멸시키면서 발행된 발행자의 지분 상품이 그 금융부채를 소멸시키는 데 지급한 대가인가입니다. 기준서 제1109호 문단 3.3.3에서는 소멸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를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나 그 지급한 대가에 양도된 비현금 자산이나 부담한 부채가 포함되는 것으로 기술하지만 발행된 지분 상품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결론은 발행된 지분 상품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을 도출한 근거를 살펴보면 출자 전환 거래는 두 개의 거래로 구성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래 첫 번째로는 현금을 대가로 채권자에게 새로운 지분을 발행하고, 거래 2는 금융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해 기업이 그 금액에 대해 현금을 지급하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거래가 현금의 지급 수치 없이 이루어졌을 뿐이므로 해석위원회는 금융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해 발행된 지분 상품이 지급한 대가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논제는 발행된 지분 상품이 지급한 대가라면 최초 측정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즉, 앞서 설명드린 출자 전환 거래의 첫 번째 거래인 새로운 지분 상품의 발행 시 발행되는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되어야 하는지, 두 번째 거래였던 기존 금융부채의 소멸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에서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 금액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기준서에 명확하게 언급이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요구되었습니다. 두 번째 회계 논제를 결정하기 위해 해석위원회는 발행된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가 거래에서 지급한 대가의 총 금액을
가장 잘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부채가 소멸되는 시점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발행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이러한 지분상품은 소멸된 부채의 공정가치를 반영하여 최초에 측정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래 2에서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거래 1에서 발행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차이를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에 대한 회계 논제이며, 이러한 차이는 앞서 살펴본 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3.3.3을 따라 당기 손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정리를 하면 발행된 지분상품은 금융부채가 소멸된 날에 최초로 인식 및 측정하며, 금융부채가 일부만 소멸되었고 지급한 대가가 남아있는 부채의 조건 변경과 관련되어 있다면 지급한 대가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거래를 통해 인식한 손익은 당기손익의 별도 항목이나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요구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의 내용을 사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사 A가 은행 B에 차입금 1,000원을 신주 100주로 출자 전환하는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차입금의 장부 금액은 1,000원이며 신주의 공정가치는 주당 7원, 액면 금액은 주당 5원일 때 회사 A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사례의 조건을 출자 전환 거래의 두 거래로 나누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자 전환은 지분 상품을 발행으로 금융부채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거래 1과 거래 2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며, 회사 A는 은행 B에 대한 차입금 1,000원이 소멸되는 대가로 회사 A의 주식 100주를 발행한 것입니다. 즉, 차입금 1,000원은 지분 상품을 발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B은행이 지급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부채가 소멸되는 시점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즉 이 거래에서는 주당 7원이 지급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X2년 12월 31일 회사 A의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자 전환으로 제거되는 차입금을 제거하며 발행 시점의 공정가치를 자본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인 주식의 공정가치와의 차이는, 즉 이 거래에서 차입금 1,000원과 700원의 차이 300원은 제1109호 문단 3.3.3에 따라 당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사례는 매우 간단하지만 실무에서는 일부의 금융부채만 출자 전환으로 소멸되거나 부채의 조건 변경과 함께 출자 전환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한 대가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절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석서 제2119호에 대한 스마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